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제 시장에 큰 관심, 한국의 투자자들, 해외 투자자분들이라면 테슬라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죠. 이거는 이제 한국뿐만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리 미국 외의 투자자들 가장 많이 투자한 단일 종목 테슬라 됩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사이버 트럭 인도 시작을 어젯밤부터 미국에서 했습니다. 네. 요 이제 사이버 트럭 배송 이벤트를 했는데 여기서 새로 나온 사실 뭐가 있었는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차량 인도 행사 조금 전에 공개했습니다. 예상보다 좀 늦어서 저도 조금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저희 특파원이 뉴욕에서 직접 찍어온 따끈따끈한 이 영상들도 공개를 해드릴 건데 이번 시간에 자료화면으로 우선 눈에 띄는 건 사전 예약할 때 내놓았던 것보다 오늘 행사에서 내놓은 이 차의 재원이라든가 가격이 좀 상당히 달라졌다는 점이겠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4년 전에 이 출시한다고 했을 때 내놓은 것보다 높아졌는데 표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2019년에 최초 공개를 했을 땐 이 차의 이 최저가가 39,990달러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후륜구동 이 모델이 2023년에 오늘 나왔던 실제 데이터는 69,990달러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많이 뛰었습니다. 와우,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3가지 트림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보다 이게 제일 싼 거고요. 이 사이버 트럭 6만 달러대가 제일 싼 거고 두 번째로 듀얼 모터 전륜 구동 AWD 모델은 원래 5만 달러 아래로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8만 달러에 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것 사이버 비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델은 원래 나올 때도 69,990달러에 내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99,990달러에 이거 사기 수준 아닙니까? 많이 높아졌죠. 예, 4년 만에 이렇게 이제 공개했던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격이. 사전 예약한 사람들 어떻게 되냐 이 걱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주행 거리가 늘어나면 좋은데 주행 거리가 좀 안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이 후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250마일 한번 충전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달라지지 않았고요. 전륜 구동 모델은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 300마일에서 340마일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기술에 어떤 증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제일 비싼 모델 원래 500마일 갈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차가 좀 무거워졌는지 320마일 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차 무게도 이제 영향을 끼칠 거고 이제 배터리의 죄송합니다. 성능도 영향을 끼칠 텐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뛰었습니까? 인플레이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영향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뭐 생각보다 높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인건비도 뛰고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이 사이버 트럭에는 특수합금을 쓰거든요. 스테인리스 강을 쓰는데 이게 튼튼합니다. 튼튼한데 그만큼 성형하기라 까다로워서 이거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만큼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생산량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가격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외신에서부터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고급형 배터리가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거 수율이 잘 나오고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겠죠. 사이버 트럭에는 테슬라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4680 배터리라고 해서 고급형 배터리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생산이 지금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것도 살펴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이 약간 기대감을 낮추는 이야기들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요, 이 3분기 실적 발표 때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기 위해서인지 우리는 사이버 트럭으로 우리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것은 사이버 트럭의 초기 생산과 판매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항상 이제 말실수를 많이 해왔단 말이죠. 이번에는 없었나요? 다행히 배송 행사까지 이 차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 경쟁사 픽업 트럭보다 상당히 조용하고 부드럽고 튼튼하고 잘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배송 행사에는 생방송 중에 이 다른 분 나와서 야구공으로 차에 던지고 깨졌었죠. 예, 이번에 안 깨지더라고요. 이번에 안 깨졌고 그리고 특수 강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예, 준비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총을 쏘는 영상을 또 따로 준비해서 보여줬어요.
안 뚫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차가 좀 튼튼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초대형 크레인을 사이버트랙이 견인하고 이게 다른 뭐 포드의 F150 이런 경쟁 모델들보다 차는 비싸지만 성능은 좋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적용된 성능만 보면 이 영상들이 맞다면 일반 픽업 트럭에 기대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차가 만들어진 것까지는 분명해 보이는데 머스크 CEO는 이 자리에서 사이버 트럭에 적용된 기술이 아포칼립스 테크놀로지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됐다는 자신감이 들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상당한 자신감이네요. 일단 뭐 주가 장중에 보니까 막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던데. 물론 이제 우리 뭐 예. 제가 투자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우리 이제 감정이입을 한 거고요. 주가는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테슬라 주가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한국인의 주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이 개인 투자자 단일 종목 투자 가장 많은 종목이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투자자들이 이 성능보다는 갑자기 높아진 가격에 좀 집중한 모습 그리고 생산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을 점치면서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중에도 좋지 않게 마감을 했죠. 1%대 하락 마감했는데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난 뒤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게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테슬라 영상은 우리 한경 글로벌 마켓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을 우리 김정학 특보니 현장 다녀온 거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이 미래 사업 기획단이란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국내 1등이고 글로벌로도 이제 리더이니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당연히 나올 거란 말이죠. 네. 요 기대감 덕분에 움직이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대감이 이번 주 시장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래사업 기획단을 신설하겠다고 한 27일 이후에 어제 종가까지 살펴봤더니 코스피 30개 대형주 가운데 가장 많이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이 삼성의 SI 계열사 삼성 SDS였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8.5% 상승했고요. 이거는 삼성 내 시스템 통합 부문을 담당하는 SDS가 이 신사업 이후에 맡을 역할이 크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들어갔다는 방증이겠습니다. 그리고 가온칩스나 칩셋 미디어 같은 AI 관련주도 같은 기간 눈에 띄는 만큼 상승했고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 관련주들이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들었다 놨다 이런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큰 틀에선 상승을 했고요. 근데 하나 생각해 볼 건요. 이 미래사업기획단의 취지라는 것이 기존에 없던 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관련된 말씀, 그러니까 관련된 분들 말씀을 저희가 조금씩 들어보면은 안 해주려고 하시긴 하던데 이재용 회장의 최측근들이 이 미래사업기획단 얘기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이제 기존에 안 하던 거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화두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안 하던 거 뭐가 있을까요? 안 하던 거.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ABC라고 하는 뭐 AI,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카 이쪽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일단 미래사업단 규모가 어떻게 될지 어떤 사업 발굴에 키울지 답을 정해놓고 하는 단계 아직 아니긴 하지만 이 전자가 조금씩 진행하려는 사업들 기존에 있던 거 조금씩 준비하는 거 더듬어 보면 조금이나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삼성이 그동안 공개한 것들 그리고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 추론의 영역이 들어간 건데요.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XR이라고 해서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부분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지금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분야 인재들 싹쓸이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XR 분야, 그렇습니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셨던 이 XR 분야 인재들, 가상현실, 증강현실 분야 인재들 임원으로 끌어왔다라는 것들 기사에 나왔고요. 기사에 안 나왔지만 관련 분야 인재들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IPO 기업 공개 대어로 꼽히는 뭐 최근에 이제 뭐 대어 중에 하나였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가가 네. 막 급등하고 그러니까 우리 막 놓쳤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LS 머티리얼즈 이제 공모가 확정이 됐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6,0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원래 공모가 수요 예측에서 이 정해졌던 밴드가 희망 범위가 4,400원에서 5,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높았네요. 많이 높았습니다. 이게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 보면은 1,056만 주 배정에 약 1,056만 주 배정에 기관들이 42억 주 가까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주라도 더 받자는 전략을 지금 기관들이 취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LS 머티리얼스 수요 예측에서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제시를 했던 기관 투자자 전원이 공모가 최상단 이상으로 응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6,000원이라는 거는
밴드 최상단의 10%를 더 얹은 가격으로 측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모가의 최상단을 뚫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대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일정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LS 모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이틀 동안 12월 1일과 4일 일반 청약을 시작하고요. 코스닥 시장에는 오는 12월 12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